미국 학교 급식실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미국인 엄마의 손길에서 탄생한 한국 김밥 도시락이 학교의 급식 문화를 바꿨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학교를 뒤집어 놓은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을 해주시면 여러분에게 로또 1등 당첨의 행운을 불러오게 합니다.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사연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첼 마틴슨입니다. 푸드 저널리스트이자 글로벌 테이스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요리에 관한 제 이야기를 블로그와 SNS에서 공유하는 일을 하고 있죠. 시카고의 한 레스토랑 매니저로 일하다가 결혼 후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어느새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었네요. 다양한 문화의 요리법을 소개하는 게 제 일이자 열정이에요. 제가 다양한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대학 시절부터였어요. 특히 한국 음식과의 첫 만남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식품영양학과 2학년 때 한국에서 온 룸메이트 지연을 만났거든요. 이게 뭐야? 너무 예쁘다. 제가 호기심에 가득 차서 물었던 기억이 나요.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김밥이라고 해. 우리 엄마가 만들어주신 거야. 맛볼래? 라고 말했죠. 처음 본 김밥은 정말 예술 작품 같았어요. 하얀 밥과 알록달록한 채소들이 검은 김으로 둘러싸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죠. 그리고 한 입 베어 물었을 때의 그 맛. 짭짤한 김, 고소한 참기름 향의 밥, 아삭한 채소들의 조화. 제 입맛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와, 이거 정말 맛있다. 이런 맛은 처음이야. 제가 놀라서 외쳤던 기억이 나요. 그 후로 지연이 한국에서 가져온 라면, 김치, 불고기 등 다양한 한식을 맛보게 됐어요. 한국 음식의 매력은 단순히 맛있다는 것을 넘어서 건강하면서도 색감이 아름답고 다양한 식감과 맛의 조화가 완벽하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김치는 처음엔 너무 매워서 힘들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음식들을 맛있게 먹기만 했지 직접 만드는 법을 제대로 배우진 않았어요. 글로벌 테이스트 블로그에서 몇 가지 한식 레시피를 소개하긴 했지만 사실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죠. 한국 음식에 대해서는 표면적인 지식만 있었던 거예요. 6개월 전 저희 가족은 시카고에서 이곳 보스턴 근교로 이사 왔어요. 저의 남편인 마이클 IT 회사에서 보스턴 지사로 발령냈어요. 마이클은 스웨덴계 미국인인데 새로운 음식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편이에요. 제가 한국 음식을 처음 맛보게 했을 때도 너무 맵고 향이 강하다며 망설였죠. 우리 딸 올리비아는 11살이에요. 예술적 재능이 있어서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종종 제 블로그 사파도 도와주곤 하죠. 올리비아는 호기심 많고 사교적인 아이지만 새 학교에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올리비아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아이의 표정만 봐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학교는 어땠어, 올리비아? 올리비아는 가방을 바닥에 툭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학교 급식은 정말 끔찍해요. 도저히 못 먹겠어요. 그래? 뭐가 나왔는데? 피자요. 근데 진짜 피자가 아니라 그냥 딱딱한 빵 위에 끈적끈적한 치즈랑 케첩 같은 소스만 있는 거였어요. 내일은 햄버거래요. 매일 똑같은 메뉴가 돌아가면서 나온대요. 월요일은 피자, 화요일은 햄버거, 수요일은 핫도그. 시카고에서는 이렇지 않았는데. 푸드 저널리스트로서 저는 미국 학교 급식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영양가는 부족하고 맛은 밍밍하고 다양성은 전혀 없죠. 그동안 블로그에 여러 번 이 문제를 다뤘지만 이제 그 문제가 제 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어요. 그럼 내일부터 도시락을 싸줄게. 뭐가 먹고 싶니? 저는 최대한 밝게 물었어요. 올리비아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냥 맛있는 거요. 학교 급식보다는 뭐든 나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올리비아를 위해 평범한 샌드위치를 준비했어요. 글로벌 테이스트의 요리 블로그 운영자가 만든 도시락치고는 너무 평범했죠. 하지만 새 학교에서 눈에 띄는 것은 올리비아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점심시간 올리비아는 혼자 앉아 제가 싸준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옆자리에 조용히 앉은 소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머리에 동양적인 외모를 가진 그 아이는 도시락통에서 알록달록한 동그란 음식을 꺼내고 있었어요. 안녕, 난 올리비아야. 그거 뭐야? 엄청 예쁘다. 올리비아가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소녀는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 난 소피아야. 이건 김밥이라고 해. 우리 엄마가 만들어주신 거야.
소피아는 젓가락으로 김밥 한 조각을 집어 올리비아에게 건넸습니다. 맛볼래? 올리비아는 잠시 망설였어요. 검은 해초로 쌓인 음식은 처음 보는 것이었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짭짤한 김, 고소한 참기름 향의 밥, 아삭한 채소들의 조화. 올리비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와, 이거 정말 맛있다. 이런 맛은 처음이야. 그날 집에 돌아온 올리비아는 저에게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오늘 소피아라는 친구가 김밥이라는 걸 나눠줬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한국 음식인데 엄마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올리비아는 눈을 반짝이며 제게 물었어요. 소피아의 김밥을 맛본 후 집에 돌아온 올리비아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가득했죠. 저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엄마가 한번 시도해 볼게.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블로그에 다양한 나라의 요리를 소개해왔지만 한식은 그저 맛있게 먹었던 음식일 뿐 제대로 만들어 본 적은 없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 인터넷에서 김밥 레시피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과정이 복잡해 보였죠. 밥 짓는 법부터 시작해서 참기름과 소금으로 간을 하고 다양한 재료를 준비하고 김에 밥을 펴서 재료를 올리고 말아야 했어요. 사실 제가 블로그에 소개했던 한식 레시피들은 대부분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어요. 직접 시도해보긴 했지만 진정한 한식의 깊이와 정성을 담아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푸드 저널리스트로서 약간 부끄러운 고백이네요.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김밥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전날 밤 아시안 마켓에 가서 김, 밥, 단무지, 햄, 계란, 시금치 등 필요한 재료들을 모두 구해왔거든요. 첫 시도는 솔직히 말하자면 완전한 실패였어요. 밥은 너무 질척거렸고 김은 찢어지고 재료들은 흘러넘쳤어요. 완성된 김밥은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흐물흐물 풀어졌죠. 이게 김밥이야? 남편 마이클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좌절감을 느꼈어요. 요리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 상했죠. 올리비아는 제 실패한 김밥을 보고 실망했을 텐데 그것을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괜찮아요, 엄마. 처음이니까요. 다음에 더 잘 될 거예요. 올리비아의 격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동시에 더 잘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어요. 어떻게든 딸을 위해 제대로 된 김밥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날 올리비아에게는 결국 평범한 샌드위치를 싸줬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부끄러움과 함께 도전 의식이 생겼죠. 푸드 저널리스트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제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을 제대로 배워서 딸에게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다음날 올리비아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제가 물었어요. 소피아의 김밥은 누가 만들어주는 거니? 소피아 엄마요. 소피아 엄마는 한국 사람이에요. 소피아가 그러는데 엄마가 진짜 요리를 잘한대요. 저는 눈이 반짝였어요. 이건 기회였죠. 혹시 소피아와 엄마를 우리 집에 초대해서 함께 김밥을 만들어 볼까? 엄마가 김밥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올리비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정말요? 그럼 소피아한테 내일 물어볼게요. 다음날 올리비아는 소피아에게 다가갔어요. 소피아, 이번 주말에 너랑 내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김밥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우리 엄마가 정말 배우고 싶어 하셔. 소피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수줍게 미소 지었어요. 좋아, 엄마한테 물어볼게. 엄마도 다른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 가르쳐 주는 거 좋아하실 거야. 올리비아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소피아의 대답을 전했어요. 엄마, 소피아가 좋다고 했어요. 엄마한테 물어보고 알려준대요. 저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정말? 그럼 이번 주말로 하자. 우리가 필요한 재료들을 미리 준비해야겠다. 그날 저녁 저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소피아 엄마 윤지혜입니다. 소피아에게 김밥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이번 주말에 함께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 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한 재료는 제가 준비할게요. 걱정 마세요. 제가 필요한 재료들을 가져갈게요. 한국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특별한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지혜 씨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친절했어요. 그녀의 영어는 약간의 억양이 있었지만 매우 유창했어요. 주말이 다가오자 저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어요. 한국 음식에 대해 블로그에 여러 번 글을 썼지만 실제로 한국인에게 직접 전통 요리법을 배우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주방을 깨끗이 정리하고 필요할 것 같은 도구들을 준비했어요. 주말 아침 벨이 울렸어요. 소피아와 그녀의 엄마 윤지혜 씨가 도착했어요. 지혜 씨는 30대 후반의 단정한 모습이었고 따뜻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녀는 큰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레이첼 씨. 만나서 반가워요. 이건 김밥 만들 재료들이에요. 어서 오세요, 지혜 씨. 초대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들어오세요. 지혜 씨는 가져온 재료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설명해 주었어요. 김, 밥, 참기름, 소금, 단무지, 오이, 당근, 계란, 햄, 불고기용 소고기까지. 모든 재료가 신선하고 색감이 아름다웠어요. 지혜 씨는 인내심을 가지고 저희에게 김밥 만드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어요. 밥을 짓는 법부터 시작해서 참기름과 소금으로 간을 하는 방법, 재료를 준비하고 배열하는 방식, 김밥을 말고 자르는 기술까지. 밥이 가장 중요해요. 밥이 너무 질거나 딱딱하면 김밥이 망가져요. 지혜 씨가 설명했어요. 저는 지혜 씨의 모든 동작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그녀의 손길은 정말 섬세했죠. 밥을 얇게 펴는 기술, 재료들을 가지런히 놓는 방법, 김밥을 꽉 쥐고 말아서 예쁜 모양을 만드는 비법까지. 그녀의 손을 거치니 평범한 재료들이 순식간에 예술 작품으로 변신하는 것 같았어요. 색감도 중요해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등 다양한 색의 재료를 넣으면 보기에도 좋고 영양도 균형 잡히게 됩니다. 지혜 씨가 덧붙였어요. 저도 지혜 씨의 지도를 받아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지혜 씨의 친절한 설명과 격려 덕분에 점점 나아졌어요. 올리비아와 소피아도 옆에서 열심히 김밥 만드는 걸 도와주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주방을 가득 채웠죠. 와, 올리비아. 정말 잘 만들었네. 엄마보다 훨씬 낫다. 올리비아는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지혜 아줌마가 잘 가르쳐 주셨어요. 지혜 씨가 만든 김밥은 정말 환상적인 맛이었어요. 재료 하나하나의 맛이 살아있으면서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맛이었죠. 정말 놀라운 맛이에요, 지혜 씨. 제가 먹어본 김밥 중에서 최고예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지혜 씨는 빙그레 웃으며 사랑과 정성이 담겨서 그런가 봐요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함께 만든 김밥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지혜 씨는 한국의 음식 문화와 전통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제 블로그에 올린 다양한 문화와 음식에 대해 이야기했죠. 음식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는 힘이 있어요. 지혜 씨가 말했어요.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문화의 음식을 경험하는 것이 세계를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지혜 씨는 10년 전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이주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한국 음식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다고 했죠. 처음에는 소피아가 학교에서 한국 도시락을 가져가는 것을 부끄러워했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 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지혜 씨의 말에 공감이 갔어요. 다양성이 존중받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죠. 그날 저는 단순히 김밥 레시피 하나를 배운 것이 아니었어요. 지혜 씨를 통해 저는 진정한 한식의 정신 그리고 음식이 사람들을 연결하는 힘을 경험하게 된 거죠. 지혜 씨와 소피아가 떠난 후 저는 그날 배운 김밥을 복습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주방에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올리비아에게 김밥 도시락을 싸주었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정성과 사랑이 가득 담긴 김밥이었죠. 엄마, 이제 정말 맛있어요. 내일 학교에 가져가도 될까요? 올리비아가 설레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물론이지. 엄마가 만든 김밥을 친구들에게 자랑해도 좋아. 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올리비아는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에 도착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그녀는 도시락통을 꺼내 열었습니다. 알록달록한 김밥이 예쁘게 담겨 있었죠. 소피아가 옆에 앉아 자신의 김밥도 꺼냈어요. 와, 올리비아. 너희 엄마가 만든 거야? 정말 소피아 엄마가 만든 것처럼 예쁘다. 엠마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올리비아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지혜 아줌마가 우리 집에 와서 엄마한테 가르쳐 주셨어. 이제 엄마도 김밥 만들기 달인이야.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제시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올리비아의 도시락을 들여다봤어요. 그게 뭐야? 엄청 예쁘다. 마치 무지개 같아. 올리비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건 김밥이라고 해. 한국 음식인데 밥과 다양한 채소, 계란, 햄 같은 걸 김이라는 해초로 싸서 만든 거야.
맛있어 보인다. 한 입만 먹어볼 수 있을까? 제시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지. 올리비아는 기쁘게 김밥 한 조각을 제시카에게 건넸어요. 제시카는 조금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처음에는 낯선 김에 향해 살짝 얼굴을 찡그렸지만 씹을수록 그녀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이거 진짜 맛있다. 처음에는 조금 이상한 냄새가 났는데 먹어보니 짭짤하면서도 고소하고 채소들이 아삭아삭한 게 정말 특이해. 제시카의 반응을 본 다른 친구들도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도 한 입 먹어볼 수 있을까? 그게 뭐야? 나도 맛보고 싶어. 순식간에 올리비아와 소피아의 테이블 주변으로 친구들이 모여들었어요. 올리비아는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김밥을 조금씩 나눠주었죠. 소피아도 자신의 김밥을 나눠주며 활짝 웃었어요. 이건 단무지라고 하는 노란색 채소야. 약간 달콤하고 아삭아삭해. 올리비아가 설명했어요. 이건 불고기야. 한국식 양념 소고기인데 정말 맛있어. 소피아가 덧붙였어요. 톰이라는 남자아이가 김밥을 맛보고는 눈을 크게 떴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학교 급식보다 100만 배는 맛있어. 너희 엄마들은 요리사야?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걸 만들 수 있어? 내일도 가져올 거야? 올리비아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엄마가 더 많이 만들어주실 거야. 아이들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낯선 음식에 의심스러워하던 아이들도 한 입 맛보고는 완전히 매료되었죠. 올리비아와 소피아는 자랑스럽게 한국 음식에 대해 설명했어요. 학교 시간, 저는 평소보다 더 설레는 마음으로 올리비아를 기다렸어요. 딸이 뛰어오는 모습이 보이자마자 저는 그녀의 표정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환하게 웃는 얼굴,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분명 좋은 일이 있었던 게 틀림없었죠. 엄마, 오늘 정말 대박이었어요. 올리비아가 차에 타자마자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만든 김밥이 학교에서 완전 인기 최고였어요. 친구들이 모두 맛있다고 했고 내일도 가져오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딸의 기쁜 표정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정말 그렇게 좋아했구나. 네, 제시카가 처음에는 해초라며 이상한 표정을 지었는데 먹어보고는 완전 반했어요. 톰은 학교 급식보다 100만 배 맛있다고 했고요. 심지어 선생님도 맛보시고는 정말 맛있다고 하셨어요. 올리비아의 눈은 기쁨으로 가득 찼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새 학교에서 처음으로 올리비아가 이렇게 신나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뻤어요. 물론이지. 내일은 특별히 여러 가지 맛의 김밥을 만들어 볼까? 참치 김밥도 만들고 치즈 김밥도 만들고. 그날 저녁 저는 더 다양한 김밥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지혜 씨에게 배운 기본 김밥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찾은 레시피를 참고해 참치 김밥, 치즈 김밥, 그리고 제가 창작한 아보카도 김밥까지 만들었죠. 올리비아도 옆에서 열심히 도왔어요. 엄마, 이렇게 많은 김밥을 친구들과 나눠 먹으면 정말 좋겠어요. 제시카가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오늘 가장 맛있다고 했거든요. 저는 딸의 말을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단순히 맛있는 도시락을 싸주는 것을 넘어 올리비아가 친구들과 음식을 나누며 유대감을 형성하는 모습이 너무 소중해 보였거든요. 다음 날 올리비아는 더욱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학교에 갔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그녀는 예쁘게 포장된 김밥 도시락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얘들아, 오늘 엄마가 특별히 여러 가지 맛의 김밥을 만들어주셨어. 먹고 싶은 거 골라봐. 올리비아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올리비아의 테이블로 몰려들었어요. 톰, 제시카, 그리고 처음 보는 아이들까지. 와, 정말 많다. 저번이랑 다른 것 같은데. 나는 참치 김밥 먹어볼래? 나는 치즈 김밥. 아이들은 서로 먼저 김밥을 맛보려고 아우성이었어요. 올리비아는 차분하게 김밥을 나눠주었고 아이들은 각자 선택한 김밥을 맛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참치 김밥도 정말 맛있다. 마요네즈 소스가 정말 잘 어울려. 치즈 김밥은 짭짤하면서도 고소한 게 정말 최고야. 아보카도 김밥은 부드럽고 맛있다. 올리비아는 아이들의 칭찬에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뻐했어요. 그때 교장 피터슨이 급식실을 지나가다 올리비아의 테이블에 모여있는 아이들을 발견했어요. 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죠. 무슨 일이지? 왜 이렇게 모여있는 거니? 교장 선생님이 다가와 물었어요. 아이들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학교 규칙 중에는 급식 시간에 음식을 나눠 먹지 말라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알레르기 문제나 위생상의 이유 때문이었죠. 올리비아는 순간 얼어붙은 듯 불안한 표정이 되었어요. 제가 집에서 가져온 김밥을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 올리비아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밥? 교장 선생님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게 뭐지? 소피아가 용기를 내어 대답했어요. 한국 음식이에요. 교장 선생님, 밥과 여러 채소, 고기 같은 것을 김이라는 해초로 싸서 만든 거예요. 피터슨 교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도시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은 학교 규정상 권장하지 않지만 이건 꽤 흥미로워 보이는구나. 어디 한번 보여줄래? 올리비아는 조심스럽게 도시락 뚜껑을 열었어요. 알록달록한 김밥 조각들이 예쁘게 정렬되어 있었죠. 와, 정말 예쁘구나. 보기만 해도 맛있을 것 같구나. 교장 선생님이 감탄했어요. 네, 어머니가 만드신 거니? 네. 엄마가 소피아 엄마한테 배워서 만들어주셨어요. 올리비아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문화교류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이야. 하지만 음식 나눠 먹기에 대한 규정은 이유가 있단다.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위생 문제도 있으니까. 아이들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어요.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도 이런 문화적 경험을 나누는 건 정말 중요해. 이렇게 하면 어떨까? 다음 주 금요일에 국제 음식의 날 행사를 열어보는 건 어떻겠니? 각자 자신의 문화권 음식을 가져와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야. 물론 제대로 된 절차와 안전수칙을 따라서 말이야. 올리비아와 친구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그럼 제가 김밥을 더 많이 가져와도 돼요? 교장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오늘은 규칙을 지켜야 해. 이미 나눠 먹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공식 행사에서만 음식을 나누도록 하자. 그리고 교장 선생님은 올리비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올리비아, 내 어머니께 이 행사에 대해 말씀드리고 혹시 참여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봐 주겠니? 어머니가 푸드 저널리스트라고 들었는데 이런 행사에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 올리비아는 기쁨에 차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꼭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교장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났고 아이들은 흥분된 목소리로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와, 교장 선생님이 우리 아이디어를 좋아하셨어. 국제 음식의 날이라니 정말 멋질 것 같아. 나도 우리 집 특별 요리를 가져올 거야. 학교 시간, 올리비아는 평소보다 더 활기차게 뛰어나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흥분과 기대감이 가득했죠. 엄마, 정말 대단한 일이 있었어요. 올리비아가 차에 타자마자 외쳤어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신나 보이니? 저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제 김밥을 보셨어요.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는데 교장 선생님이 오히려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에 국제 음식의 날 행사를 열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놀라움에 눈이 커졌어요. 정말 그런 행사를 열기로 했다고? 네. 각자 자신의 문화권 음식을 가져와서 소개하는 거래요. 그리고 엄마, 교장 선생님이 엄마가 푸드 저널리스트라는 걸 아시고 행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물어보래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제가 단순히 딸을 위해 만든 김밥 도시락이 학교 행사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와,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물론 도울 수 있지. 지혜 씨에게도 연락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지 물어봐야겠다. 그날 저녁 저는 지혜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혜 씨,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올리비아가 학교에 김밥을 가져간 것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국제 음식의 날 행사를 열기로 했대요. 혹시 소피아와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혜 씨는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말요? 물론이죠. 소피아도 정말 좋아할 거예요. 한국 음식을 더 많이 소개할 수 있는 기회라니 정말 기뻐요. 우리는 어떤 음식을 준비할지, 어떻게 소개할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김밥뿐만 아니라 떡볶이, 불고기, 잡채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을 소개하기로 했죠.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교장 피터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피터슨 선생님. 레이첼 마틴슨입니다. 올리비아의 어머니요. 국제 음식의 날 행사에 대해 들었습니다. 정말 멋진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아, 마틴슨 씨.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올리비아의 김밥을 보고 영감을 받았어요. 우리 학교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제가 푸드 저널리스트로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사실 마틴슨 씨가 행사 기획과 진행을 도와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의 영양 정보와 문화적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기꺼이 돕겠습니다. 소피아의 어머니 윤지혜 씨도 함께 참여하고 싶어 하세요. 그녀는 한국 음식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거든요. 정말 좋네요. 그럼 내일 학교에서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급식 담당자 마사와 함께 회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학교 행사 참여를 넘어서 제가 항상 꿈꿔왔던 일이었거든요. 음식을 통해 문화를 연결하고 아이들에게 다양성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 푸드 저널리스트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국제 음식의 날 행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각 나라별 부스 설치, 음식 소개 카드 제작, 알레르기 정보 표시, 문화적 배경 설명 포스터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다음 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를 방문했어요. 회의실에는 교장 피터슨, 급식 담당자 마사, 그리고 몇몇 교사들이 모여 있었죠. 안녕하세요, 마틴슨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회의가 시작되고 저는 제가 준비한 계획을 발표했어요. 모두가 관심 있게 들어주었고 마사는 처음에는 약간 경계하는 듯 했지만 점차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행사는 처음이라 조금 걱정됩니다만 마틴슨 씨의 계획은 정말 체계적이네요. 마사가 말했어요. 알레르기 정보를 명확히 표시하는 부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마사 씨, 혹시 급식실 주방을 일부 사용할 수 있을까요? 몇몇 음식은 현장에서 조리하거나 데워야 할 것 같아서요. 마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능합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회의가 끝날 무렵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마틴슨 씨, 이번 행사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학교 급식에 대한 자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학교 급식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꽤 있거든요. 영양가 있고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물론이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지혜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혜 씨,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학교 측에서 행사를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교장 선생님이 제게 학교 급식 자문을 제안하셨다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해요. 레이첼 씨가 학교 급식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네요. 정말 기뻐요. 모두 지혜 씨 덕분이에요. 김밥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레이첼 씨가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올리비아에게 우리 문화를 소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멋진 행사를 만들어 봐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올리비아에게 모든 소식을 전했어요. 올리비아, 정말 기쁜 소식이 있어. 교장 선생님이 국제 음식의 날 행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셔. 그리고 엄마에게 학교 급식 자문을 해달라고 부탁하셨어. 올리비아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정말요? 엄마가 학교 급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거야. 올리비아는 기쁨에 겨워 저를 꼭 안았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제 우리 학교 친구들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저는 단순한 김밥 도시락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학교 전체의 식문화를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음식이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문화를 연결하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딸 올리비아가 자신의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친구들과 나누는 용기에 가장 감동받았어요. 때로는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드디어 행사 당일 학교는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급식실은 각국의 국기로 장식되어 있었고 아이들은 각자의 문화권 음식을 들고 와서 자랑스럽게 전시했어요. 프랑스에서 온 아이는 크루아상을, 이탈리아에서 온 아이는 파스타를, 멕시코에서 온 아이는 타코를 가져왔죠. 저희는 한국 음식 부스를 가장 화려하게 꾸몄어요. 알록달록한 김밥, 윤기가 흐르는 불고기, 쫄깃한 떡볶이, 그리고 향긋한 잡채까지.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은 올리비아와 소피아는 아이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하고 젓가락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죠. 아이들은 한국 음식에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김밥은 순식간에 동이 났고 떡볶이는 매운맛에 힘들어하면서도 계속 먹는 아이들이 많았죠. 불고기와 잡채는 아이들의 입맛에 잘 맞았고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맛있게 먹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한국 음식 최고. 아이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외쳤어요. 피터슨 교장 선생님도 한국 음식 부스를 방문하여 김밥과 떡볶이를 맛보셨어요. 떡볶이의 매운맛에 얼굴이 빨개지면서도 정말 맛있네요. 한국 음식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라고 감탄하셨죠. 그날 저는 국제음식의 날 행사가 단순한 음식 축제를 넘어 아이들에게 문화 다양성을 배우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이들은 서로의 음식을 맛보며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우정을 쌓았죠. 행사가 끝난 후 올리비아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엄마, 오늘 정말 최고였어요. 친구들이 모두 한국 음식을 좋아했고 저도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자랑스러워졌어요.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자주 열면 좋겠어요. 저는 올리비아를 꼭 껴안아 주었어요.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국제음식의 날 행사는 오크우드 미들스쿨에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었어요. 아이들은 더 이상 학교 급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담은 음식을 가져와서 친구들과 나누기 시작했죠. 그리고 교장 선생님도 학교 급식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이셨어요. 이제 정말로 학교 급식 시스템을 바꿀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제음식의 날 행사를 지원하고 학교 급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제 블로그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알릴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작은 김밥 도시락에서 시작된 변화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올리비아의 용기와 호기심 그리고 한국 음식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마법 같은 이야기였죠.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음식을 통해 다른 문화를 접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했던 기억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까지 해주시면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제일 빨리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